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 쇄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월호 부식과 변형이 심각한 상태여서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항공기 탑승객들이 1시간 늦게 출발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쇄신 작업이 인물난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쇄신은커녕 인사 공백만 생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윤장희 시장의 인사쇄신 방침에 따라서 올해 초 8개 산하기관 대표가 사표를 제출한 뒤 처음으로 열린 인사청문회. 광주신용보증재단 박종광 이사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따지는 광주시의회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집니다. 참신한 사람 뽑는다더니 결국에는 음주운전자를 뽑은 거 아니냐. 박 후보자는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에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제가 100%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반성하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산하기관은 모두 5곳. 하지만 나머지 4곳은 언제 청문회가 열릴지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광주여성재단과 문화재단은 추천된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2차, 3차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셀프 추천 논란 등으로 재공모까지 가는 진도 끝에 후보자를 겨우 선정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금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어떤 산하기관들의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서 안 좋은 결과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또 인물난에 대한 고려나 대책 없이 의혹만 앞세웠다는 비판과 함께 자꾸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게 시장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밤사이 짙어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2도를 비롯해 나주가 21도, 장성 20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점차 해소되겠는데요.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여수와 고흥, 광양과 순천에서는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긴 하지만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우리 지역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에 11.1도, 담양 3.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 2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전남 지역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2대1로 눌렀습니다. 호남 민심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2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남 도의원 제2선거구와 여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은 순천 기초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2대1로 패배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비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1명을 제외하고 싹쓸이 했던 것과 달리 순천에서 이기고 해남과 여수에서 졌지만 표 차이를 상당수 줄였다는 판단입니다. 당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어떤 접전 상황이 아닌가. 반면 국민의당은 결과에 대단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 개인의 승리이자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승리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이렇게 선전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한창 불고 있는 이 녹색 태풍에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을 두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양상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대선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몰표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라남도당이 문재인 후보를 지원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선대위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김보겸 의원 등 8명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전남선대위는 이계호 의원과 김영록 전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라남도당은 내일 광주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오늘까지는 광주 전남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내일은 선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광주 MBC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호남과 영남, 충청권의 민심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호남의 표심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호남의 표심은 민주개혁 진영 유력 후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호남의 몰표를 기반으로 두 차례의 민주개혁 정부가 탄생했고, 이후에도 호남은 야권의 대선 주자를 간택해 표를 몰아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호남을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정권 교체라는 시각에서 보면 어느 한 후보에게 몰표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주개혁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보다 지역과 개인의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호남 내부에서는 항상 경쟁이 없다는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경쟁의 가능성이 얼마 전부터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리를 더 잡을 것이냐. 좀 더 복잡한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대세를 타던 이인재 후보와 리틀 DJ로 불리던 한화가 후보를 제치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듯이 개혁성이 더 선명한 후보를 선택할 거란 전망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차근차근 뽑아낼 수 있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 그런 분이 훨씬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죠. 실리를 선택한다면 이른바 호남 소외론에 기반한 반문 정사가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권 교체의 선명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보수층을 의식한 듯한 국민의당의 모호함이 호남에서는 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하느냐도 두 야권 후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국 판세 축소판 격인 충청권은 어떨까요? 양강 구도 속에 부동층 비율이 높아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대선 후보 경선.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47.8%의 득표율로 36.7%에 그친 안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결국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충청권 유권자들이 본선 경쟁력을 강조한 지역 후보 대신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정국의 그늘이 씌워진 현재 대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감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중앙당 창당대회와 대통령 후보 발표를 모두 대전에서 진행하는 등 충청권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대전에서 당 지지도가 20%를 넘는 등 선전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더 청렴할 것 같아서 뽑고 싶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벌이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반발감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 자리만 올라가려면 서로 헐뜯고 싸운데들 사이좋게 안 하고. 충청권은 전체 2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보수정당 소속일 정도로
전통적으로 보수 기반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막판 보수층 결집에 나선 상황. 역대 대선에서 전국 표심의 풍향계 역할을 한 충청권은 이번에도 한쪽으로 쏠림 대신 균형 잡힌 지지를 보낼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세월호 부식과 변형이 심각한 상태여서 선체 진입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수색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음 주 초 국방부 유해 발굴단이 투입되고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규명, 이렇게 투트랙으로 선체 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는 바닷속에서 긴 시간 동안 진흙과 해조류에 뒤덮여 녹이 슬었습니다. 선체 훼손과 변형도 심각합니다. 선체 수색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선체 수색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습자 수습은 객실부, 진실규명은 화물칸 등을 중심으로 선체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선교, 네. 이제 조타기계 선교, 그다음에 조타기계실, 그다음에 기관실, 네. 화물창 이 네 구역입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단도 다음 주부터 선체 수색 작업에 투입됩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선체 조사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해수부,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도 구성됩니다. 선체조사위원회 조직과 예산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도 확정돼 해수부에 제출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면 시행령이 확정되고 조직이 막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할 텐데.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됐고 본격적인 선체 조사도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베일에 쌓인 3년 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광주 기독단체들이 연합예배와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YMCA 등은 어제 오후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넋을 위로하고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연합예배와 김성훈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진실규명에 남은 과제를 듣는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단체들은 세월호를 통해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 고통스럽게 드러났지만 성찰과 진실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는 스스로를 상주라고 부르며 세월호 3년상을 치른 시민들이 있습니다. 3년상은 끝났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박미자 시민 상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시민 상주들의 감회도 상당히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 45인승 버스 세대를 꽉 채워서 목포 신항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있는 세월호를 보며 제일 먼저 미수습자 가족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특히 다윤이 어머님께서 바닥에 엎드려 사람 먼저라고 외치면서 오열하실 때는 함께 가신 분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모두 다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온전하게 보존해서 진실 규명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3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끔 저희들 카톡에서는요, 저희들을 도깨비라고도 얘기하고요. 상주 카톡방을 도깨비 방망이라고도 합니다. 저희들의 발자취를 담은 세월호 광주 시민 상주 모임 3년, 그리고 다시 시작전이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세월호가 인양된 덕분인지 추모 열기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시민 상주 모임도 준비하고 있는 추모 행사가 있죠? 안내해 주시죠. 네.
지난 수요일에 많은 마을에서 촛불 행사가 있었고요. 어제는 광산 구민들이 준비한 광산 촛불 문화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4월 17일 월요일은요. 오후 7시 진월동 푸른길 광장에서 남구 푸른길 촛불 문화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내일이죠. 3시부터 6시까지 금남로에서는요. 시민 상주들이 준비한 부스와 또 청소년 촛불 그리고 예술인 행동의 장이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7시에는 광주 시구 촛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당일 우리 추모 4월 16일 당일은요. 진도 팽목항과 광화문 그리고 목포 신항 그리고 안산에까지 함께 저희들이 추모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나누다 전인 두 번째 전시인 진실 구하다 전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구문화센터에서 전시되거든요.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상주이신 김향직 작가님의 사진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어게인 5180416이라고 해서 아하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내셨을 텐데 네.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이던가요? 제일 먼저 미수습자를 찾는 거고요. 이제는 제발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분들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은 뭐 당연히 진실규명이고요. 그런데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할 배가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부식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또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 곱지 않았는데 지금은 목포 신항에 와서 노란 리본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 하나 남겨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네요. 저희가 올라올 때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자주 오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앞으로 활동은 저희들이 모일 때 스스로 유가족이 되어서 상주로 3년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인양되었으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죠. 저희들이 유가족 뒤에서 함께 해주기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니까요. 현재 또 각 마을에서 각자의 역할로 열심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시민 상조들은 각각 열심히 활동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전 광주를 출발해 김포로 갈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기가 1시간가량 지연돼 승객 1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이 승객들의 불편과 화를 키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광주를 출발해 김포로 갈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기가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습니다. 승객 110여 명가량이 제때 출발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은 겁니다. 원인은 바람 영향과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 탓. 10시 반에 도착해야 할 김포발 비행기가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활주로가 변경돼 평소보다 20분가량 늦었습니다. 승객 하차와 기내 청소, 탑승까지 최소 30분 이상이 필요하지만 11시 25분부터는 사전에 예정된 공군 블랙이글스의 비행으로 하늘길이 통제돼 버린 겁니다. 항공사나 또는 아무나 다 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항공사 이런 쪽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고지를 했습니다. 4월 5일에. 광주공항은 공공항 특성상 평소에도 지연이 잦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시아나항공사는 공군의 통제 시간 이전에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승객들에게 통제 계획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은 저희가 11시 출발에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손님한테 사전에 안내가 나가진 않은 거죠.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과 자연현상 등 이중고가 겹치면서 승객들의 불편과 분노가 커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5.18 당시 헬기 사기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계엄군의 헬기 사기 의혹과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 그리고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직권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철야 농성 중인 시간제 초등 돌봄교사들이 삭발식을 열고 고용 승계를 요구했습니다. 기간제 초등 돌봄교사들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시험을 통해 돌봄교사를 새로 채용하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봄교사들은 교육청이 공채 방침을 철회하고 고용 승계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헥터의 호투를 발판으로 두산을 꺾고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발 헥터 노에시는 7이닝을 8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3승을 챙겼고 기아 타선은 8안타를 효과적으로 몰아치며 4점을 뽑아 승리에 디딤돌을 놨습니다. 기아는 시즌 전적 8승 3패로 KT와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짙어진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2도를 비롯해 나주 21도, 장성 20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에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과 고흥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담양이 3.9도, 화순 4.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2m 안팎으로 물결 조금 높게 일겠고요. 내일부터는 안개가 짙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 다음 주 초반 낮 기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